인생이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알고 난 뒤엔 이미 늦은 거야. 몸에 배워버려 지금까지와 다른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너는 네가 원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단다. 진정한 자기 따위는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야. 살면서 우리가 문득 가끔씩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진짜 모습이 뭔지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를 쉽게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담은 드라마, 넷플릭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있는 심리탐구와 애니어그램의 인사이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담은 김 부장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김 부장 이야기 보면서 와, 난 절대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사실은 김 부장 같은 존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난 너무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드라마라고 생각해. 그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 어떤 관념과 철학과 가치관이 너무 김 부장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SNS만 봐도 당장 김 부장 같은 사람 수두룩 빽빽 널렸어요. 블라인드? 커뮤니티? 이런 데만 가도 그냥 타인 재단하고 판단하고 티어 매기고 등급 나오고 이런 사람 너무 많지 않아? 난 너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사실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아직 제가 이걸 4화까지밖에 못 보긴 했는데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중간에 그냥 끊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드라마 소개를 좀 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부장판 미생이에요. 전 되게 미생 같다고 여겼거든요. 줄거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현재 51세인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대기업에서 부장이라는 위치를 유지하면서 겉으로는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내면은 성숙하지 못해. 그래서 그에 따른 좌절을 겪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는 내용의 드라마거든요. 진정한 기쁨이란 게 뭐지? 삶의 의미라는 게 뭐지? 이런 걸 좀 고민하게 하는 드라마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캐릭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중년 남성이거든요. 김 부장이 일단 어떤 사람이냐면 대기업 다닌다고 내 인생이 대기업인 줄 착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간판이 거대하면 나 또한 거대한 거다. 자신의 자아를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의탁해버린, 그러니까 마치 현대판 노예의 끝판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 명품 매장 직원의 태도 썰들 있잖아요. 에르메스, 샤넬, 디올 뭐 이런 매장에 가보면 사람 가려가면서 응대해서 기분이 나쁘더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태도가 있고 그냥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것뿐인데 자기가 명품인 줄 안다. 이런 식으로 그 태도를 욕하는 글들에서 나오는 딱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명품 브랜드를 만든 것도 아니야. 명품 회사의 직원도 아니야. 그냥 판매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자아를 의탁해버린, 그 대기업에 나를 투사해버린 그런 사람. 그게 김 부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은 겁나 잘했어요. 아내가 겁나 예쁘고 현명하다. 인복은 좀 훌륭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인복은 있는. 아내복도 있는데 상사복도 있고요. 부하복도 있고 친구복도 있어요. 그래도 운 좋은 놈. 제가 3화까지 보다가 제일 한숨 쉬면서 너무 괴로웠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보다가 중간에 멈췄어. 약간 현대인들의 피상적인 인간관계의 말로 같은 장면이 나와요. 속상한 일이 있어서 털어놓고 싶은데 힘들 때 술 한잔 하자고 불러도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비오는 거리에 혼자 버려진 채로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들에게는 존경할 수 없는 아버지고 아내에게도 불편한 남편이고 게다가 후배 직원들에게는 저렇게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런 꼰대 상사고. 그게 김 부장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한 거야. 내가 보는 내내 내가 저렇게 될까봐, 내가 이미 저러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걸까봐 너무 무섭고 끔찍했어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끔찍했습니다. 김 부장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전형적인 3번 유형의 특성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와 성취로 평가받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김 부장이 명품 가방이나 직급에 집착하는 모습, 혹은 거짓말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것도 보면 3번의 대표적인 행동 양식인 거죠. 김 부장이 시종일관 있어 보이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게 뭐냐?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불안감이에요. 겉으로는 대기업 다니는 부장, 서울에 자가도 있어.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을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사실 내면은 아직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잘 나타내는 대사가 있는데, 김 부장의 오랜 사수이자 거의 20년 넘게 회사에서 같이 동거 동록한 친한 상사 백상무가 그런 김 부장의 태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백날 참날 잔소리하면 뭐하냐. 이해를 못하는데 아직까지도 사고방식이 숙제검사 기다리는 학생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거야. 자신의 인생이 타인이 일으킨 문제, 따라서 풀어야만 하는 문제로 생각한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3번에 가장 깊은 그림자가 뭐냐면 내가 무가치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돼. 그리고 리스크가 큰 걸 피하게 돼. 실패를 숨겨요. 이 모든 게 뭐냐면 3번들의 생존 전략인 거예요. 무가치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김 부장 이야기가 처음 1화에서 시작할 때 반장 선거에서 져서 상심하는 어린 시절의 김 부장. 김낙수 어린이를 보여주면서 시작하거든요. 인기 투표에서 그 1등에서 져서 상심해. 근데 다음 순간에 뭘 보여주냐면 그래도 부반장 임명증 가지고 해맑게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해. 엄마의 칭찬과 인정을 듣고 싶어 해. 그러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여기는 어머니와 형의 그 무시하는 태도에 크게 실망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기도 아버지가 됐죠? 아버지가 된 낙수는 자기 아들한테 자기 형 뒷담화를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똑똑한 척 다 하고 다니더니 결국 밀려나서 그 나이에 한다는 게 카센터다. 야, 얼굴하고 옷에 맨날 기름때나 묻히고 다니고 으유.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뭐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결국 이 대한민국 세계에선 이 세계를 선도하는 대기업에 입작해서 책상에 착 앉아서 컴퓨터 착착 두드리면서 일해야 되는 거야. 이게 스탠다드인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결말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 친척분들, 큰아버지랑 큰큰아버지나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들 김 부장이신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화 초반의 장면 중에 자꾸 이제 김 부장이 남들이 타고 다니는 차, 남들이 사는 집, 그리고 남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거랑 급을 나누고 그걸로 승부하고 거기에 연연하는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튀어나누고 급 나누기 좋아하는 SNS, 특히 한국 사회의 모습을 너무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3화에서 김 부장 실수로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뻔해요. 그때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 자기가 걸린 일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나의 경쟁 상대인 도 부장이 이 일을 해결해서 더 좋은 점수를 따낼까봐 자신이 밀려날까봐 두려워서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는 건 부하 직원들만 보내서 욕먹는 일 시키고 MVP가 될 수 있는 티나는 일에는 도 부장 시키고 자기가 가서 일하는 졸렬하고 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MVP가 왜 되고 싶어? 왜 이렇게 있어 보이고 싶어?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이기고 싶어? 결국에 내가 MVP가 됐을 때, 1등을 했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인정과 보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돼야지만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획득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최고가 돼서 날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했던 저 세상 사람들한테 복수해줄 테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재밌는 건 김 부장 보면 알겠지만 가장 모욕하고 무시는 본인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김 부장을 보면서 나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게 내 내면에서 발견된다면 한번 그 실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런 인식이 성인으로서의 삶에 아무 관계없는 성장기에 미숙하고 상처 입은 자아가 만들어낸 생각이거든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꿈꾸는 유토피아적 세상, 그리고 우리가 연애할 때 갈망하는 어떤 완전한 일체감에 대한 환상,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최고가 되어야겠다, 1등이 MVP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도 유아적 상실감에서 비롯된 환상일 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 현실의 삶에서는 최고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저마다 삶의 각 분야에서 각기 다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도 이 대한민국은 그놈의 최고와 1등, 그놈의 MVP만 목을 매면서 다른 가치를 등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김 부장이 말아. 이 한국 사회가 계속 말하고 있는 최고라는 게 뭘까? 대리가 되면 차장이 되고 싶고, 차장이 되면 과장이 되고 싶고, 과장이 되면 부장을 달고 싶고, 부장이 되면 임원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임원을 넘어서 대표가 되면은 내가 정말 최고가 된 걸까? 아니, 그 사람은 최고가 아니라 그저 좀 더 책임이 무거운 일을 맡은 사람일 뿐인 거죠. 지위는 그저 그 직업의 한 영역일 뿐이고 그 사람의 실체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김 부장처럼 자신의 직책과 정체성을 동등한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불행감과 고통을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각 유형마다 특유의 고착과 격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착은 사고에 관한 것이고 격정은 정서에 관한 거예요. 일단 고착부터 설명하자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묶여있는 사고 습관을 고착이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특정 사고에 묶여있는 상태인 거죠. 3번의 고착은 vanity거든요. 이제 영문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fact that you are too interested in your appearance or achievement. vanity는 자만, 허영심이라고도 번역되고 허무함, 무의미함이라고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즉 허영이라는 거는 참된 가치나 기반이 없이 허무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김 부장 보면 그 특유의 허세적인 모먼트들이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나 그래도 이 대한민국 대기업의 부장이야 이런 거 되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면들이 다 이제 3번의 어떤 근원적인 허영이 이 표면에 들어가서 발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3번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 겉모습 그 자체거든요. 그게 최고로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의 껍데기가 어떻게 보이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3번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내가 어떻게 보이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며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예요. 3번에게 있어서는 거듭 말하지만 내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곧 자신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타인에 대한 그 가마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최우선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허영이라는 거는 이게 단순히 겉으로 잘난 척한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성과나 성취나 이미지라고 여기고 내가 보여지는 모습을 끊임없이 관리하려는 사고적 중독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쉬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퍼포먼스를 유지하려고 한다던가, 혹은 상대가 보는 나와 실제 나의 그 괴리가 커질수록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이 심층 감정 구조를 들여다보면 되게 성취와 경쟁과 이 완벽주의를 중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뿌리가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잠깐 내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보이지? 거의 이 필터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퇴화 반응이 9번 있잖아요.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오면은 회피를 해버린다라고 했잖아요. 9번의 방식으로 회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게 퇴행하는 방식인 것 같다. 그게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 싶어서요. 책임을 회피한다가 방점이 아니라 네. 3번한테는 그렇게 무능력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는, 책임을 지려고 할 수는 있어요. 다만 내가 그 김 부장처럼 내가 MVP로 보여야지. 아니 저 부장 가지 마. 내가 책임질게. 단 내가 MVP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런 느낌. 격정은 애니어그램에서 이 유형이 가지고 있는 주된 심리, 즉 정서적인 습관을 나타내거든요. 3번의 격정은 기만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lying, 거짓말이죠. 3번이 하는 가장 나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최고야? 뭔지 알 수 있어? 더 심층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뭘까요? 난 나를 믿어? 난 나를 사랑해? 가장 최악의 거짓말은 내가 연출하는 게 진짜 나야 라고 믿는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최악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3번은 자기가 스스로가 3번인 걸 깨닫기가 되게 어렵겠네요? 그래서 3번들이 이게 회피하느라 자주 자기를 7번을 헷갈려 하기도 해요. 약간 낙관적이고 멋있어 보이기도 해서? 대체로 7번이 컨셉질하기 좋아요. 인싸 유형이네. 인싸 유형이기도 하고. 근데 말했잖아요. 2번 날개 3번이면 7번 유형이랑 많이 비슷해 보인다고. 쾌활하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3번은 특히 더 알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3번의 별명이 카멜레온이거든요. 어떤 색깔이든지 흉내를 잘 낸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 왜냐면 상황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는 게 거의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3번들이 무엇이 진짜 자신인지 잘 모릅니다. 내 번호가 뭐지?를 제일 어렵게 찾는 유형이기도 한 것 같아요. 3번들한테는 자기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하는 게 그 밖에 다른 모든 문제보다 더 우선이에요. 타인의 감정보다도 그렇고 심지어 자기 감정보다도 더 그래요. 그래서 성과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몰아치는 면이 잦은 거예요. 근데 저 도부장 보면은 진짜 일 잘할 것 같이 생겼고 김 부장님은 진짜 생긴 관상부터가 어떻게 꼰대도 그게 야 진짜 연기를 진짜 잘하신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얼굴까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진짜 얼굴 천재시다. 캐릭터를 캐스팅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나오는 진짜. 캐릭터들이 한 명도 포함없이 다 너무 그냥 자기 캐릭터가 확실하고. 와 이제 연기를 현실적인 너무 모습. 잘해. 그냥 거기 있는 사람 같아. 맞아요. 정리를 하자면 격정은 내가 감정적으로 어디에 집착하고 있냐인데 3번은 내 진짜 욕구나 감정을 외면하고 단순히 그냥 남을 속인다는 의미가 아니야. 본질적으로 자기 기만을 한다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진짜 괜찮은 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집착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실제로 내가 지쳐있는지도 모르고 괜찮다고 말해. 그리고 목표 달성에 집중하느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본질도 잃어버리고 효율을 위해서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내 관계까지도 어떤 도구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취약함을 돌보는 걸 자꾸 회피하게 되죠. 이게 어떤 3번의 전형적인 자기 기만의 구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 부장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꾸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자꾸 아들인 수겸이한테 야 아빠는 존경받을 만한 인생이야. 이 대한민국에서 이 대기업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평범한 서울에 자고 있고 이걸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이 평범한 인생이 아주 멋진 인생이야. 이거를 끊임없이 세뇌하듯 말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부족해서 자기를 세뇌하는 것에 가까운 시도라고 봐요 저는.
결국 실제 내가 괜찮지 않은 자아를 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불안하거든.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 때문인 거죠. 특히 3번이 동기와 감정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3번들을 코칭하다 보면 이때 감정이 어땠어요? 에서 감정을 자꾸 얘기 안 하고 빙빙 돌려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야. 좀 내면 작업을 많이 안 하신 경우라면 특히.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냐. 내가 뭔가 실패자 같거나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실을 과장하고 부풀리고 장식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사실을 꾸며내고 날조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어떤 한 측면만 강조하거나 왜곡시켜버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3번들은. 스스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대다수 평범한 3번 유형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감정적인 습관, 격정이라는 거죠. 와, 진짜 어렵겠다, 근데. 진짜 코칭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악의도 없는 소소한 거짓말도 많거든. 막 예를 들어 상사한테 오늘 참 멋져 보이십니다 이렇게 아부를 떤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한 일에 대해서 나 못 들었는데 이렇게 잡아떼면서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거론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3번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진짜 한 가지만 제발 권유하고 싶어요. 다른 코칭 다 필요 없고 이거 한 가지만 해보세요. 제가 코칭을 할 때 3번들한테 시키는 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나? 이걸 알아차리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든, 근데 뭐 그냥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든,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거짓말을 했다면 그 이유랑 그 거짓말이 뭐였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각할 때마다 적어보세요.